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 1억으로 신축 아파트 선정이라는 주제로 지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기사를 몇 개 보고요,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싼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는요. 이 4대 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거의 한 5% 가까이 육박을 했고요. 전세나 이 월세나 세입자의 비용 부담 자체가 좀 비슷해졌거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사는 게 저렴한 사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이자 이 부담 확대가요, 전세 월세화를 이미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에 따르면은 이 12월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요, 총 21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46%인 9만 9천 건이 이 중에 이제 월세로 거래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로 거래가 된 것은 이거의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7.3%에 불과합니다. 즉 월세 거래가 전년 대비 거의 한 32%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거죠. 이제 급격한 월세와 흐름이 월세 가격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비교를 하겠죠.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할지, 매매로 사는 게 유리할지 또 비교하다 보면은 전세가나 매가를 또 지역에 따라서는 끌어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비슷한 기사인데요. 전세대출 5% 시대, 월세도 심상치 않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신축 월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단지는 450만 원짜리가 51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헬리오시티 전용 99제곱미터짜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510만 원, 월세 510만 원이면은요, 거의 한 대기업의 과장급 정도 되는 분의 월급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연봉은 월세 내는데 다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대입니다. 특히 이제 주거 이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의 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시세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경기도 외곽지에 월세를 5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겠지만은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는 5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들어가서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가 좀 비싸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세 정가 현상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99제곱미터는 지난달 25일 보증금 2억 원, 월세 51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네. 한편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3월 이후에 누가 당선이 되든 재건축 규제는 완화가 될 것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선 후보마다 용적률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역대급 지금 거래 절벽 와중에도요, 재건축 아파트 값은 일반 아파트 값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주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면은요, 44%니까 1기 신도시가 많이 좀 낙후됐다, 노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았죠. 12월하고 1월에 이렇게 서울에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특히 서울에서 예비 안전진단 통과 이상의 재건축 단계를 진행 중인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률은요, 각각 12월하고 1월에 0.45, 0.18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제 반면에 서울의 일반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0.27에서 0.05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시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규모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뭐 삼본, 중동까지 이렇게 있고요. 본인 자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은 3월 전에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이후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특히 실거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보겠습니다. 50대 후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세요. 1주택은 실거주로 소유하고 계시고요. 1년 전 은퇴를 해서 근로소득은 없지만은 작은 상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은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녀가 걱정이라고 하셨고요. 서울 마포구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하지 않았고 미혼이고요. 서울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적은 돈이지만은 자녀 이름으로 미리 이제 사두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유 자금을 보면은 한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1억대 정도로 서울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원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녀분 매수잖아요. 자녀분이 이제 무주택자니까 원래는 무주택자면은 이제 아파트를 좀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아파트를 소형의 아파트라도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물건들이 환급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니까 그리고 좀 더 안전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내가 이제 당장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재개발 예정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개발인데 뭐 재개발 예정지겠죠. 재개발 구역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요. 뭐 지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녀분께서 요 마포구 일대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 옆에가 용산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동구가 있고요. 흔히 뭐 이렇게 마용성이라고 의미를 하죠. 그래서 강남 3구가 보통 1급지라고 보면은 요런 지역들이 보통 한 2급지, 뭐 혹자들은 뭐 1.5급지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급지가 강남 다음으로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 지역 중에서 이제 마포구 일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도 인근이니까요. 그래서 마포구를 보시면은 요 합정역이 있고요. 이렇게 망원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래가 이제 한강변이고요. 이 망원역 일대를 가보시면은 망원 1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난 22년 1월 24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있었고요. 요런 지역들을 이제 내가 앞으로 재개발을 할 거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미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들 중에서 마포구를 가보시면요. 망원동 416-67번지 일대가 이렇게 있죠. 요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간이 있습니다. 1년간이에요. 1월 29일부터 내년도 1월 28일까지 1년간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이 될지는 다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이제 주거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18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갭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18제곱미터 넘는 거를 사면 되고요. 실거주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18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거를 사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원룸형이 있겠죠. 이런 원룸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한 1억대 정도 갭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래는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물건들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런 원룸형이 과연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면적의 차이는 없어요. 입주권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향후에 받을 수가 있고 단 요런 건 있죠.
향후에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은 뭐 25평, 뭐 35평, 뭐 40평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할 텐데요. 이 중에서 35평이나 40평은 좀 받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25평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권리가액 자체가 원룸형은 높진 않기 때문에 큰 평형은 받지 못하지만은 25평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구역은 여기입니다. 이 구역 내에 빌라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를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뭐 노후도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인근 지역의 시세를 좀 보면은 마포 한강 푸르지오가 있죠. 마포 한강 푸르지오가 34평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9억 5천 정도 합니다. 이게 실거래된 기준입니다. 시세가 좀 높죠. 거의 20억 가까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에 또 마포 한강 아이파크도 보면은 25평 기준으로 호가가 한 14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13억 4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망원동 일대도 이제 미래 시점이니까요. 충분히 지금 한 1억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면은 뭐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전세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월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월세가 상승은 뭐 다시 전세가나 매가의 상승을 지역에 따라서는 초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당선이 되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용적률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평촌, 일산 순서, 이렇게 입지가 좀 우수한 순서대로 본인의 지역을 좀 선점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50대 후반의 지방 거주자께서 이제 사연 주셨습니다. 마포 직장인 자녀 명의 소액 재개발 예정지 수인데요. 건축 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망원동 일대 416-67번지 일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갭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18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원룸형을 사시면 되고요. 뭐 실거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18제곱미터가 넘는 거를 사시게 되면은 향후에 구역 지정 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